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히 주무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의자를 끌어와 저와 함께 앉아요. 바깥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은 잠시 뒤로 하고, 여기 우리의 작은 구석에서 우리는 마음의 문제, 신앙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너무나 비뚤어지고 부러진 선으로 어떻게 바르게 쓰시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루카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였지만 영혼은 무겁고 강물처럼 무거웠습니다. 루카스는 아버지 사무엘을 막 묻었습니다. 물론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눈에는 사무엘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삶을 살았지만 모든 정황상 먼지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낭독을 위해 루카스를 불렀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오래된 가족의 집뿐이었다. 루카스가 태어난 집이긴 했지만 몇 년 동안 가보지 않았던 집이었다. 변호사는 동정심과 전문성이 뒤섞인 표정으로 열쇠를 건넸다. 조의를 표합니다, 루카스. 그가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루카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차를 타고 옛 동네로 향했다. 철문은 녹슬어 닳아 없어져 있었다. 한때 어머니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페인트, 아니, 남아있던 페인트가 햇볕에 탄 살갗처럼 벗겨져 있었다. 창문 하나가 깨져 있었고 그 위에는 마분지 조각이 덮여 있었다. 아들아, 딸아, 속이 뒤집힐 듯한 실망감을 느껴본 적 있어? 네가 기대했던 그런 감정. 그게 아닌 다른 감정 말이야? 루카스는 느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문이 뻑뻑했다. 어깨로 문을 밀어 닫아야 했다. 안에서 풍겨오는 냄새, 정말 슬픈 냄새였다. 곰팡이 냄새, 버려진 냄새, 시간이 멈춰 선 냄새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늦은 오후에 희미한 햇살이 창문의 먼지를 간신히 가렸다. 천장에는 검은 구멍이 나 있었고 나무 바닥은 습기 때문에 뒤틀려 있었다. 남은 몇 안 되는 가구들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그건 상속 재산이 아니었다. 루카스에게는 증거였다. 아버지의 실패에 대한 증거였다. 그는 부끄러웠다.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걸로 뭘 할 셈이었을까? 쓸모없는 물건이었다. 더 나쁜 건 골칫거리였다는 것이다. 아마 세금 빚으로 얼룩졌을 것이다. 그는 삐걱거리는 의자를 발로 차 썩어 부서졌다. 슬픔의 고통과 분노가 뒤섞였다. 아빠, 이게 다였어요? 이게 아빠가 제게 남겨준 전부예요? 폐허뿐이에요? 그는 침묵 속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 집, 낡은 집은 그의 고통의 메아리만 남겼다. 루카스는 아버지의 희망이 묻힌 무덤처럼 보이는 곳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처럼 느꼈다. 그는 전혀 몰랐다, 친구들아.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유산은 거기에 있었다. 맞아. 하지만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루카스는 그 후 며칠을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채 보냈다. 집을 그냥 버릴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깨끗이 치우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운이 좋으면 땅도 팔아 치우기로 했다. 땅은 분명 가치가 있었다. 그 집은 철거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기억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낡은 옷을 입었다. 쓰레기 봉지, 장갑,
마스크를 샀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다. 친구야, 평생 쌓인 쓰레기를 치워본 적 있어? 쉽지 않아. 그냥 먼지만 쌓이는 게 아니야. 그가 주운 물건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 고난의 이야기였지. 그는 오래된 청구서를 찾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연체되어 있었다. 고가의 약 처방전도 찾았다. 장보기 목록이 적힌 공책에는 기본적인 것들만 표시되어 있었다. 루카스의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실패를 보지 못했다. 투쟁을 보기 시작했다. 결코 불평하지 않고 루카스가 찾아왔을 때면 언제나 소박한 미소를 지었던 외로운 남자의 일상이었다. 아빠, 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가 빠진 접시들을 봉지에 담으며 속삭였다. 집은 슬픔의 미로 같았다. 곰팡이 냄새가 코와 옷, 그리고 영혼까지 스며들었다. 일은 고되었다. 썩은 나무를 톱질하고 바닥에서 판자를 뜯어냈다. 사무실에 익숙해진 그의 손은 곧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 찼다. 루카스의 믿음은 마치 불 속의 금처럼 시험받는 듯했다. 매일 밤 그는 지친 몸으로 빌린 아파트에 도착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저를 여기 이 구덩이에 남겨두셨나요? 이게 제 유산인가요? 잔의 더미와 슬픈 기억들인가요? 그의 기도는 거의 비난과 같았다. 그는 잊힌 기분이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다. 2주가 되었다. 그리고 집은 끝이 없어 보였다. 방마다 방치된 듯한 새로운 층위가 겹겹이 쌓였다. 그는 긴 사막 횡단길에 올랐다. 어떤지 아나? 걷고 또 걸어도 풍경은 늘 똑같을 때의 그 느낌. 모래와 먼지, 그리고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진다. 물의 흔적도 생명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루카스는 이 사막에 있었다. 아버지의 폐허가 된 사막.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포기하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철거반을 불러 자기 돈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그는 더러운 거실 바닥에 앉아 마스크를 목에 걸고 얼굴에서 땀을 뚝뚝 흘렸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을 닫고 과거를 불도저에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패배의 맛, 친구들이여. 쓰디쓴 맛. 루카스의 입계는 패배의 맛이 가득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방 하나가 남았다. 가장 작은 방이었다. 사무엘이 사무실로 쓰는 방이었다. 뒤쪽에 있는 작고 비좁은 방이었는데 루카스는 어렸을 때 그 방에 들어갔던 기억이 거의 없었다. 문을 열자 여전히 어수선하고 먼지가 가득한 풍경이 펼쳐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달랐다. 그곳에서 나는 냄새는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다. 메마른 낡은 종이 냄새였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 먼지는 쌓였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작고 어두운 나무 책상, 간소한 의자, 그리고 책으로 가득 찬 날 같지만 튼튼한 책장이 있었다. 루카스는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쓸어보았다. 성경책이었다. 크기가 각양각색이었고 모두 낡아 있었다. 낡은 찬송 가책들, 검은색 표지의 공책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조심성으로 책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존경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그것을 느꼈다. 오한,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에 스쳤다. 루카스가 멈춰 섰다. 창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방금 뒤에서 문을 닫았다. 틈 하나 없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 그는 돌아섰다. 책상 뒤에는 건물 뒤편을 향한 벽이 있었다. 단단한 벽이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그가 다가왔다. 벽지는 빛바랜 꽃무늬로 온전했다. 그는 벽지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휙 사라지는 듯했다. 내부에서 벽에서.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벽에 귀를 댔다. 침묵. 그는 손가락 관절로 두드렸다. 보통이었다. 그는 옆으로 더 두드렸다. 구멍. 소리가 달랐다. 확실히 텅 빈 것 같았다. 마치 저 뒤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루카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게 뭐지? 파이프? 아니면 내가 몰랐던 지하실인가? 하지만 집은 단층 건물이었다. 지하실은 없었다. 그는 책상을 밀며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냈다. 벽 전체를 살펴보았다. 아주 멀쩡해 보였다. 그는 발걸음으로 방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잰다. 방은 더 작아 보였다. 생각보다 더 작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상상일 뿐이야. 피곤해서. 뭔가 보이는 거야. 그는 애써 무시했다. 그는 상자를 집어들고 작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 소리, 차가운 바람, 뭔가 어긋난 느낌? 오, 친구들아. 신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 우리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텅 빈 벽이 루카스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저 피곤함이 말하는 걸까? 아니면 집이 마침내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속삭이기 시작한 걸까?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루카스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벽이 텅 빈 소리, 알 수 없는 바람 소리, 다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는 계속 되뇌었다. 그냥 지쳤을 뿐이야. 그는 다음 날 집 안을 비우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하기로 했다. 이제 미스터리는 그만. 그는 차고로 갔다. 마지막 남은 고물 창고였다. 녹슨 공구, 말라버린 페인트통, 낡은 타이어. 모든 아빠들이 언젠가 쓸 생각으로 간직하는 그런 물건들. 그는 화가 나서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었다. 빨리 처리하고 싶었다. 구석에는 낡은 골판지 튜브가 놓여 있었는데 가장자리가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마치 쓰레기 같았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뭔가 무거운 것이 느껴졌다. 그는 튜브를 흔들었다.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그는 힘겹게 말라붙은 플라스틱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크고 누렇게 변색되어 잘 부러지는 종이 조각이 말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강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멈췄다. 그것은 그 집의 원래 청사진이었다. 수십 년 전 건축가의 우아한 필체로 손으로 그린 기술 도면이었다. 그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서였다. 그는 순수한 호기심에 둘러보았다. 거실, 부엌, 침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사무실, 뒷방. 그는 숫자와 치수, 깊이를 살폈다. 4미터. 청사진에 따르면 사무실의 깊이는 세밀라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루카스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모든 것을 떨어뜨렸다. 집 안으로 뛰어들며 상자들에 걸려 넘어졌다. 다시 차고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 상자를 뒤졌다. 줄자였다. 낡고 약간 녹슨 금속 줄자였지만 그래도 작동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쿵쾅거렸다. 그는 줄자 끝을 문에 고정하고 뒷벽까지 쭉 뻗었다. 꽃문에 벽지가 있는 벽, 차가운 바람의 벽. 그는 숫자를 보았다. 3미터. 3미터요? 4미터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측정했다. 그리고 또 측정했다. 똑같은 길이었다. 1미터가 부족했다. 방에 1미터가 부족했다. 그는 그 공허한 소리를 기억했다. 차가운 바람을 기억했다. 그는 식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었다. 탈진도 아니었다. 조각들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짜릿한 찰칵 소리를 내며 맞물렸다. 그 벽은 그 벽은 가짜였어요. 줄자가 그의 손에서 떨어지며 나무 바닥에 쿵 하는 금소금을 냈다. 1미터, 아버지 집에 1미터가 숨겨져 있었다. 뭐라고? 아버지 사무엘은 거기에 뭘 지은 걸까? 그리고 왜 그걸 숨기려 했을까? 두려움과 이상한 희망,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그 희망이 루카스의 가슴 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는 굳은 살 박힌 손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루카스는 망설임 없이 차고로 돌아가 가장 무거운 도구를 집어들었다. 바로 쇠망치였다. 현관에 널려있는 콘크리트를 깨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망치였다. 손이 떨렸지만 약해서가 아니었다.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는 벽 앞에 멈춰 섰다. 아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낡은 종이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쇠망치를 들어 올렸다. 첫 번째, 노크. 석고가 갈라졌다. 메마른 소리가 났다. 두 번째, 구멍이 열렸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한숨처럼 더 강하게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또 다시 그것을 쳤다. 석고보드, 벽지, 나무 판자 조각들이 떨어졌다. 먼지가 공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가짜 벽 뒤에는 또 다른 벽이 있었다. 삼나무로 만든 어두운 나무 벽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간단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는 쇠망치를 떨어뜨렸다. 드라이버 끝으로 낡은 자물쇠를 힘으로 열었다.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저항하더니 풀렸다. 작은 문이 열렸다. 루카스는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냄새. 세상에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다. 좋은 나무와 가죽, 그리고 시간의 냄새였다. 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정확히 1미터 깊이였죠.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금도 은고에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작은 의자가 하나 있었고 석유 램프가 놓인 선반이 있었다. 또 다른 선반에는 가죽 장정된 크고 두꺼운 책 몇 권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임시 탁자 위에는 십자가가 간소하게 조각된 윤이 나는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루카스의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상자를 집어들었다. 상자는 무거웠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수십 통의 편지들이었다. 새틴 리본으로 묶여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편지는 하나하나가 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에게 때가 되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참으려 하지도 않았다. 첫 글자를 집어들었다. 사무엘의 필체처럼 단단하고 조심스러운 글씨였다. 아들아,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이곳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망가진 집은 용서해줘. 내가 일부러 이렇게 놔둔 거야. 루카스는 혼란스러워서 멈췄다. 집이 아름다우면 금방 팔거나 새를 놓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대로 된 집은 절대 안 보겠죠. 하지만 폐허가 된 집을 보면 선량한 마음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청소를 해야 하고 비워야 하고 비우면서 멈춰야 했죠. 그리고 멈춰야만 이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집이요. 루카스는 흐느꼈다. 얼굴은 젖어 있었고 눈물에 먼지가 뒤섞였다. 그는 큰 책들을 펼쳤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였다. 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와 성경 공부, 지혜와 그가 결코 나누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나무 상자 바닥, 마지막 편지 아래에는 접힌 문서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글쓰기, 작은 땅 한 구호에게 대한 증서입니다. 비옥하고 가을이 흐르고 있습니다. 루카스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산 근처에 있습니다. 몇 년 전 현금으로 사들인 곳입니다. 루카스의 이름으로 그의 사무엘, 그가 실패자라고 여겼던 그 남자, 그에게 폐허만 남겼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 사실 그는 평생 검소하고 지극히 단순하게 살았다. 실패 때문이 아니라 목적의식 때문이었다. 구원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그는 폐허가 된 집을 남기지 않았다. 무너진 집은 그저 금고일 뿐이었다. 가짜 벽은 그저 자물쇠일 뿐이었다. 진정한 유산은 바로 이것이었다. 믿음의 지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공급. 아버지가 도둑이 훔치지 못하는 곳, 좀이 먹지 않는 곳, 그리고 때가 되면 오직 아들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둔 공급. 루카스는 그 숨겨진 작은 방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편지를 껴안으며 마침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오, 내 사랑, 내 사랑. 몇 번이나, 그렇지? 우리는 몇 번이나 우리 삶을 돌아보나 폐허가 된 집만 보게 되는 걸까? 우리는 무너진 외면을 바라봅니다. 우리 건강에 벗겨진 페인트를, 우리 관계의 틈새를, 재정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묻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이게 당신이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인가요? 짐인가요? 폐허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지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무엘이 누가에게 했던 것처럼 종종 거짓담을 쌓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부르는 것 뒤에 진정한 보물을 숨기십니다. 사막 뒤에 양식을 숨기십니다. 침묵 뒤에 지혜를 숨기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진정한 유산은 잔해를 치우는 동안 굳건히 다져진 믿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길러진 인내입니다. 고통의 페이지에 새겨진 지혜입니다. 바로 그 순간 폐허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징조를 찾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 숨겨져 있는 공급입니다. 차가운 바람과 텅 빈 소리를 위한 신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루카스가 처음 느꼈던 것과 똑같은 기분일지도 몰라요. 피곤하고 실망스럽고 주변은 온통 잔해뿐이고 손에 쥐고 있는 게 실패의 증거라고 믿고 있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 댓글에 굳이 고통을 드러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당신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벽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숨겨진 유산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먼지만 보았을 때 믿음이 이미 어떤 경전을 계시해 주었습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아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지금 폐허 속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망치를 들어 올릴 힘을 찾는 데 필요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작은 코너를 구독하시면 어떤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함께 삶의 거짓된 벽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신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유산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